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계신가요? 점심 후 스트레스를 풀려고 사과 주스를 마시고 계세요? 저녁 시간에 간식으로 사과를 깎아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방식이 당신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입니다. 하지만 먹는 방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내과에서 20년 가까이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봐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건강에 좋다던 사과를 먹는데 왜 신장 수치가 계속 떨어질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설명이 환자분들의 얼굴을 확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먹는 방법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건강한 과일로 알고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두 개씩 습관처럼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는 현실은 다릅니다.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8세의 박 과장님은 3년 전부터 혈당과 요산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어요. 당뇨약도 먹고 통풍약도 먹었는데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가장 이상한 건 신장 수치인 크레아티닌과 혈류 수치도 함께 악화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원인은 없을까 상세히 물어보니 그분은 매일 아침 사과 스무디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또 다른 환자분 62세의 김 부장님은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사과를 깎아 드셨어요. 가벼운 간식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몇 개월 뒤 야간혈압이 제어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사과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이요. 먼저 첫 번째 위험한 섭취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즙이나 주스로 마시는 것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우리가 사과를 갈거나 짜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과 속 식이섬유가 파괴됩니다. 식이섬유라는 게 뭐냐 하면 일종의 시간을 늘리는 장치 같은 것입니다. 식이섬유가 있으면 사과 속 당분이 천천히, 서서히 소장으로 흡수돼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사과를 갈아서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섬유질 장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맞는 건 뭘까요? 사실상 당분이 농축된 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착즙한 사과 한 컵을 만들려면 보통 사과 2개에서 3개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단 몇 분 안에 들어 마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의학에서 부르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혈당이 순간적으로 치솟는 거죠. 이때 우리 몸은 당황합니다. 혈당이 올라가니까 인슐린을 엄청나게 분비합니다. 그리고 과잉 인슐린은 뭐를 하나요? 당분을 더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 대사 과정에서 요산을 많이 생성합니다. 이 요산이 우리 콩팥에 미세한 손상을 일으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콩팥이 이미 약해진 상태예요. 요산이 자꾸 쌓이면서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7세의 이 영업사원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사과 주스를 한 잔씩 마셨어요. 회사 카페에 항상 준비돼 있었거든요. 3개월 뒤 신장검사에서 단백뇨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왜? 라고 놀라셨습니다. 처음엔 본인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일일 식습관을 물어봤어요. 그때 사과 주스가 나온 거예요. 사과 주스를 끊고 통째로 먹기로 바꾼 지 한두 달 뒤 단백뇨 지수가 거의 정상화됐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분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내줄은.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섭취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녁 시간에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잠자기 전에 가볍게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반문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정말 문제가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 분들한테는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위장은 시간에 따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낮 시간에는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요. 음식물을 잘 소화시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운동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자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과를 먹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사과 속 당분과 섬유질이 위장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합니다.
결국 대장까지 도달해요. 내장의 박테리아가 이 미처리된 음식물에 작용하면서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 가스가 복부를 부풀리고 불편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밤을 설친다고 호소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수면 부족이 야간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혈압은 어떻게 변할까요? 낮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집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밤에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가거든요. 심장도 좀 더 쉬게 되고 혈관도 이완되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면을 설치면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혈압이 밤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인 모세혈관이 문제가 됩니다. 밤새 높은 혈압을 견뎌야 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세혈관이 손상되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진료실에서 마주한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65세의 정할머니는 밤에 자기 전 습관처럼 사과를 반쪽 깎아 드셨어요. 속 편하라고 라며 드신 거죠. 한데 어느 순간부터 밤이 괴로워졌어요. 배가 부풀렸다, 뒹굴었다를 반복했어요. 결국 야간 혈압 검사를 했더니 수치가 제어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장 수치도 함께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한테 저녁 사과를 끊으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아침으로 바꿔 드시라고 했죠. 2주 뒤 수면이 훨씬 나아졌어요. 한 달 뒤엔 야간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섭취법입니다. 그것은 농약과 왁스가 남아있는 껍질째 사과를 먹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영양가가 많은데 농약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이입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 때는 우리 몸의 해독 기능이 충분합니다. 간과 콩팥이 건강하게 화학물질들을 처리해줍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해독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콩팥의 여과 능력도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현대농업에서 사과를 재배할 때 여러 종류의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합니다. 수확 후에도 운송 과정에서 부패를 막기 위해 왁스 코팅을 합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은 주로 껍질에 남아 있어요. 60대 이후에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 특히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거든요. 필터에 불순물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과 기능이 떨어지죠. 임상 현장에서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64세의 이 농부 출신의 할아버지는 오염된 농산물을 안 쓰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중의 일반 사과는 껍질째 드셨어요. 신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분한테 사과 껍질을 벗겨 먹으라고 했어요. 유기농이 아닌 이상 60대 이후로는 껍질을 제거하는 게 안전합니다라고 설명했죠. 3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아주 단순한 변화였는데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과찜입니다. 사실 사과가 나쁜 과일은 아닙니다. 단지 먹는 방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사과를 찌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열을 가하면 사과의 성질이 따뜻해집니다. 탄 성질의 생사과보다 우리 몸에 부담이 덜하죠. 특히 소화가 약한 60대 이후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부드러워집니다. 생사과의 식이섬유는 거칠 수 있어요. 하지만 찐 사과는 식이섬유가 적절히 분해돼서 위장에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셋째, 사과 속 펙틴이라는 성분의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펙틴은 뭐냐 하면 혈관 속 찌꺼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열을 가하면 이 기능이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찐 사과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강상 이점을 제공하는 거죠.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 반 개를 준비해 주세요. 껍질을 제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깍둑 썰기를 합니다. 한입 크기로 깔끔하게요. 찜기에 넣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푹 찌세요. 불 강도는 중불이면 됩니다. 너무 강하면 영양가가 손실될 수 있거든요. 찐 사과가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소화 시간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생사과는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처리 시간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2시간, 어떤 사람은 4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찐 사과는 이미 가열로 부분 소화된 상태예요.
따라서 위장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혈당도 천천히 예측 가능하게 올라갑니다. 여기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찌기 전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뿌리세요. 계피는 한의학에서 콩팥의 양기를 북돋워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계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찐 사과가 식으면 호두 한 줌을 곁들여 먹으세요.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이 영양소 흡수를 도와주고 함께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정말 강력해요. 실제로 이렇게 드신 환자분들을 보면 신장 수치가 개선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60대 이상 환자들 중에 사과 섭취법을 바꾼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특별한 약도 없이 단지 사과를 다르게 먹는 것만으로요.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1세의 정 회장님은 평생 건강을 관리하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사과를 먹고 운동도 했고 약도 잘 챙겼어요. 그런데 지난해 신장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3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죠. 뭐가 문제일까? 라고 고민하신 거예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일일 식습관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때 나온 게 매일 아침 생사과, 오후 간식으로 가끔 사과즙이었어요. 그분한테 저는 제안했습니다. 사과를 바꿔보세요. 찐 사과로요. 처음엔 좀 의아해 하셨어요. 그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라고요. 하지만 믿고 해보셨어요. 3개월 뒤 신장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1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 단지 사과를 이렇게 먹는 것만으로?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신장 손상은 누적된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그 습관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거죠. 또 다른 환자분입니다. 58세의 박 부장은 밤에 자기 전 습관처럼 사과를 먹던 분이었어요. 야간 혈압이 제어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올 정도였어요. 저는 그분한테 명확히 말했습니다. 저녁에는 사과를 먹지 마세요. 아침으로 옮기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가요? 라고 되묻자 당신의 야간 수면을 생각해보세요. 라고 답했어요. 그분은 다음 달부터 아침 대신 아침에 찐 사과를 먹기로 바꿨어요. 한 달 뒤 야간 혈압 모니터링 결과가 정상화됐어요. 신장 수치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약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가 때로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3일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콩팥 회복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여러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첫째 날은 기존의 잘못된 사과 섭취를 끝내는 날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사과 주스를 마시고 계셨다면 그걸 완전히 끊으세요. 저녁에 사과를 먹고 계셨다면 그것도 중단하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부터 자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아주 가벼운 물만 마시는 거죠. 이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리셋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날부터 올바른 방식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가능하면 미지근한 정도가 좋아요. 이건 밤새 경직된 몸을 깨우고 위장을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 계피 사과찜을 준비해서 먹으세요. 만드는 건 간단해요.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도 돼요. 사과 반개, 껍질 제거, 깍둑 썰기, 계피가루 한 꼬집. 15분에서 20분 중불에서 찐 후 식으면 호두 한 줌을 섞어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의 뻐근함도 줄어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 셋째 날, 우리 몸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신호는 소변입니다. 정상인 소변은 맑고 거품이 없으며 색깔이 연한 노란색입니다. 만약 당신의 신장이 손상된 상태라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첫째, 거품이 생깁니다. 이건 단백뇨가 있을 때의 신호예요. 사실 거품이 많으면 이미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둘째, 색깔이 탁하거나 진해집니다. 이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예요. 셋째, 냄새가 강해집니다. 이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3일 루틴을 한 후 이런 징후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콩팥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변화를 직접 목격하면서 깜짝 놀라십니다. 오, 정말 달라졌네 라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일 루틴을 끝낸 후 이 방식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최소 한 달은 계속하세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 콩팥의 재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한 달 꾸준히 하시면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과의 양.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해요. 욕심내서 사과 하나 전체를 찐다고 해서 더 빨리 낫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과다 섭취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요. 둘째, 먹는 시간. 아침이 최고입니다. 가능하면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으세요. 우리 소화기관은 낮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거든요. 저녁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했듯이 저녁 사과는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셋째, 껍질 제거는 필수.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60대 이후에는 껍질을 벗기는 게 안전합니다. 유기농 사과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고려하면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현명합니다. 넷째, 생사과와 혼용하지 말 것. 만약 찐 사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면 생사과를 동시에 먹지 마세요. 점심에는 생사과도 먹고 아침에는 찐 사과도 먹어야지. 이건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일관된 방식을 유지해야 신장이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다섯째, 신장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혹시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방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특정 질환에서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이라면 이 방법은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섭취 방식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증상이 없습니다. 신장은 침묵의 기관이거든요. 별다른 통증도 없고 특별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서 조용히 망가집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신호가 뭘까요? 바로 소변입니다. 어느 날 문득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생긴 걸 발견하게 돼요. 처음엔 뭐 이 정도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계속되면 문제입니다. 거품이 많다는 건 단백뇨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여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와 동시에 밤잠에 변화가 생깁니다.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밤에 왜 자꾸 깨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니 수분과 염분 조절이 안 되고 결국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얼굴이 부어있고 발목도 뭉툭해 보이는 거예요. 다리가 왜 부었지? 이것도 신장 기능 저하의 신호입니다.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부종이 생기는 거죠. 이 정도가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조금 푹 자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시간이 지나면 중기 단계에 접어듭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신장이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혈압이 올라가요.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시에 피로감이 극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하루 종일 무기력함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신장은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빈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빈혈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숨이 차요. 약간만 움직여도 가슴이 철렁거려요. 한두 계단만 올라도 숨이 턱 막혀요. 이 단계에서는 병원 방문 횟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심장 검사도 받고 빈혈약도 시작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즉 신장 손상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마침내 말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신장 기능이 5에서 1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의사는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석이 뭘까요? 기계로 혈액을 빼내서 여과하고 다시 집어넣는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야 해요. 음식도 제한됩니다. 소금, 칼륨, 단백질, 수분까지 모두 엄격하게 조절해야 돼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여행도 못 가고 외출도 조심스럽고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거죠. 제가 본 환자 중에 70대 초반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건강을 자신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하고도 활발하게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수치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말기 신부전 상태였던 거죠.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하지만 사실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수년간의 작은 습관, 누적된 선택들이 이 지경을 만든 거였어요. 처음엔 거품이 조금 생겼을 거고, 밤에 한두 번 깨기 시작했을 거고, 발목이 조금 부었을 거고, 그런데 그 신호들을 모두 무시하신 거였죠. 그분은 이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매번 병원에 앉아 있는 4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음식 제한도 엄격합니다. 일상도 많이 변했어요. 손주들과 놀고 싶어도 체력이 따라가지 못해요. 인생의 황금기를 투석실에서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요.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한 과일이라고 믿어온 사과가 먹는 방식에 따라서는 콩팥을 망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사과는 여전히 좋은 과일이에요. 단지 먹는 방식을 바꾸면 되는 거죠. 계피 사과찜에 호두를 곁들여 먹는 간단한 변화. 아침에 먹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 껍질을 제거하는 것. 저녁 사과를 끊는 것. 이 모든 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변화가 만드는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건강해지고, 혈압이 조절되고, 야간 수면이 깊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더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지금 당장이라도 저녁에 먹던 생사과를 끊으세요. 내일 아침부터는 찐 사과를 준비하세요. 3일간 이 루틴을 해보세요. 그리고 소변의 변화를 관찰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당신은 놀라게 될 거예요. 많은 환자분들이 한 달 뒤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내줄은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지금 시작하면 한 달 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체 상태를 경험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개선 과정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또 다른 분의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정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기적으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싶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영상의 핵심은 지식의 설득력입니다. 감정으로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죠.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과를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어야 하는지를요. 이 지식이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